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네오클라우드의 삼총사인 아이렌, 코웨이버, 네비우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이렌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전에도 계속해서 담아가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오라클, 네비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전에도 또 많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담아가자. 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이렌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드렸죠. 12일 전에도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네오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오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이 AWS죠. 아마존이 있고, 자, 그 다음 또 뭐 구글도 있고, 그 다음에 애줄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에 더불어서 오라클도 있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강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자, 거기서 네오라는 신개념의 클라우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거는 일단 AI에 좀 특화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범용이고, 요거는 AI에 집중적으로 좀 특화된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거 자체를 본다면 특별히 GPU 중심의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CPU 중심의 클라우드와 달리 AI 모델 학습 추론 이런 것들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다. 그래서 비용의 효율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것들 대비해서 한 30에서 50% 저렴한 GPU의 컴퓨터 비용을 가지고 있고 H100이란 H200의 최신의 칩셋의 가장 빠른 확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있고 현재로선 폭발하는 AI 인프라 시장, 템 시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총 시장 규모가. 그래서 생성형 AI 발전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혁명이 아니고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면서 정통적인 클라우드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이 타겟팅하는 AI 전용 인프라 시장이 성장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AI의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30년도까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를 보게 되면은 한 100 정도로 보면 됩니다. AI 인프라 시장 규모가 한 100빌리언, 98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한 100빌리언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2030년도까지 있죠. 그때까지 본다면 380인다, 한 400 정도로 본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쉽게 짜서 한 4배 정도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런 데는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할 만한 그런 주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네오 클라우드인지 그게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AWS나 구글의 클라우드 같은 거대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것들은 레거시 시스템과 복잡한 레이어로 인해서 AI 워크로드에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가격하고 지금 성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은 네오 클라우드는 가상화 오버헤드를 제거한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갖다 제공해서 동일 칩셋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성능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인피니밴드 네트워킹, 최적화된 쿠버네티스의 환경을 기본으로 제공해서 LLM 학습 시간을 갖다가 단축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단축시키는 시간들,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겠죠. 가격이 낮고 그렇게 당연히 에어클라드를 쓸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AWS 같은 시간당 비용이 4.5달러, 그 다음 애줄 같은 경우는 4.3달러, 네오 클라우드는 평균적으로 2.5달러죠. 코이브든지 네비우스가 2.2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저렴하게 지금 이제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네오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비용 때문에 좀 많이 일단은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사들 한 3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플레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세 기업들이 각각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코올리브 같은 압도적인 규모라는 겁니다. 자, 네비우스는 유럽 기반의 기술력이고 아이렌은 에너지 효율성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올리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막대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다는 거겠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H100을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가치가 19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 자,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출신이죠. 그 얀덱스 출신의 강력한 엔지니어링 팀을 통해서 자체의 하드웨어가 설계가 가능하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AI 주권을 위한 핵심 인프라, 풀스택 AI 플랫폼을 가진 것들. 자, 아이렌 같은 경우는 호주죠. 호주 쪽에서 일단 그 형제가 일단 지금 이제 창업을 한 건데 100%의 재생에너지 활용 데이터 센터, 비트코인이 마이닝에서 전환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업체였는데 거기서 일단 저쪽으로 전환이 됐죠. 전력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들, 그다음 친환경 AI가 학습된다는 것들, 이러한 각각의 지금 이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각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금 조달, 그다음에 GPU 용량, 그다음에 글로벌 커버리지 하는 것들, 에너지 효율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요 5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가장 일단 크게 되는 것은 거기다가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코이버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금 조달인지 글로벌 커버리지, GPU 용량 이런 것들이 다 커버리지가 되고 있는데, 자, 거기서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강한 것이 네비우스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일단
일단 좀 분산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는 어쨌든 코리브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장의 포지션이나 이제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 기업의 예상된 GPU 클러스터의 규모, 그다음 시총을 비교하면서 현재 위치와 미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코이브 같은 경우는 하이밸류, 하이스케일 영역에 있고 네비우스는 래피드 그로스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이렌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포지션을 봤을 때 GPU 규모입니다. GPU 규모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이게 GPU 규모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다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의 점수가 되고 있는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규모라든지 기술력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코올리브가 좀 앞서고 있죠. 100 정도 되고 있고 여기가 60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비우스 역시도 지금 이제 한 90에서 이쪽 보시면 한 25 정도는 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이렌이 한 15에서 지금 이제 80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회사 두 개는 좀 따라가는 입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채라든지 그런 금연이 있어서 아무래도 코올리브가 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좀 기표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이렌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땐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AI 모델이 거대화될수록 추론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겠죠. 학습 시장보다는 더 큰 시장에서 네오클라우드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들. 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자체 칩, TPU, 트레니움 이런 것들 개발과 가격의 인하 압박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또한 GPU 공급량의 이슈가 해소될 경우에 있어서는 희소성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임대가 아닌 풀스택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본다면 네비우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지금 전력이 많이 딸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이렌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회사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볼 것 같으면은 핵심적인 강점에 있어서는 코올리브는 압도적인 규모라든지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네비우스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으로서 지금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아이렌은 막대한 전력 자산과 저비용의 에너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GPU 보유량을 한번 보게 되면 2016년도 말 추정입니다. 30만 개, 여기는 7만 5천 개에서 10만 개 네비우스, 그 다음 아이렌은 한 14만 개까지 되지 않겠는가. 주요 인프라 거점으로는 미국 전력을 커버하고 있고 전력을, 그다음 네비우스는 핀란드라든지 캔자스, 그다음 텍사스, 자, 아이렌은 텍사스하고 캐나다를 커버하고 있다. 자, 소프트웨어 전략에는 베이메탈의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 요거는 관리형의 플랫폼 개발자 친화적이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소프트웨어 전략에서는 상당히 뛰어나다. 그다음 여기 또 마찬가지로 베이메탈 중심의 고객이 소프트웨어 스택을 지참하는 걸로 하고 있다. 네트워킹 기술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인피니티 대규모 운영의 경험을 최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최적화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는 델이라든지 엔비디아의 레퍼런스의 아키텍처를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데트 에쿼트입니다. 지금 내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채를 지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차대조표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게 에셋이 있고, 자, 여기가 일단 데트죠. 부채가 있고 밑에가 있는 자본이 있는데, 그 에쿼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오라클과 더불어서 코리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4년도에는 부채가 없었죠. 그랬던 것이 지금은 부채가 485%나 늘어나 있는 상태에 있다.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은 거의 한 5배 정도 갖다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본에 대비해서 그만큼 부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주가 탄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죠.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네비우스보다는 아이렌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94%, 그 다음에 아이렌 한 33%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는 지금 33%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94% 정도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부채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올라가는 폭이 빨리 가는 것이 아이렌이 가고 있다. 그래서 부채가 없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은 쪽보다는. 그래서 지금 가장 안 가는 것이 코리브가 가장 안 가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아이렌이 별로, 지금 이제 네비우스가 별로 안 가고, 그다음에 아이렌이 많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데트 에쿼티, 즉 얼마만큼의 부채를 지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시장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EV 세일즈 있죠. 이거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기업 가치를 갖다 매출로 나눈 건데,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배수 정도 받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코리버도 지금 이제 13배수 받고 있다. 근데 이제 네비우스 같은 좀 많이 받고 있죠. 48배수.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좀 고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네비우스가 좀 고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본다 하더라도 좀 고평가되는 것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 우리가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매출의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아이렌이 234%, 그다음에 코리브가 235% 정도 되고 있고, 자,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도 자, 마찬가지로 아이렌이 좀 많이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성장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아이렌이 저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profitability 있죠.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되고 있느냐. 자, 그렇게 봤을 때 아이렌 같은 경우는 ROE 있죠. 내 지금 이제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있느냐 했을 때 얼마만큼 투자를 받고 있느냐, 이제 리턴이 되고 있느냐. 26% 정도가 일단은 리턴이 되고 있는데 코올리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마이너스로서 되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그다음 네비우스도 2.97%밖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자,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밸류에이션 이런 모든 측면에서는 아이렌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현재 아이렌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오너십을 한번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인스티튜션이 있죠. 기관들의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한번 잘 안 빠지고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단타용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렌이 한 45%,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올리브가 30%, 네비우스가 한 39%다. 그러니까 여기도 훨씬 많죠. 그래서 모든 측면에 있어서 아이렌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투자할 분야는 이쪽으로 좀 집중하셔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이 있죠. 매출에 있어서는 코올리브가 월등합니다. 4.3빌리언, 여기는 688밀리언밖에 안 되고 있고 여기는 363밀리언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훨씬 더 월등한데, 근데 넷인컴을 보게 되면 여기는 523밀리언 정도 남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도 218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넷인컴이 많이 남는 쪽이 아무래도 중요한 거니까 이쪽이 많이 남죠. 여기는 많기는 많은데 여기까지 부채가 많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모양이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가장 많이 매출이 안 남아서 많이 남은 좋은데 많이 안 남는다. 이런 것들은 좋은 모양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EPS가 적자가 되고 있고 여기는 EPS가 흑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런스시트를 보게 되면 얼마만큼 캐시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아이렌이 1빌리언 정도 갖고 있고 코올리브가 2빌리언, 그 다음에 네비우스가 4.7빌리언 갖고 있다. 근데 부채, 여기 캐시는 요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채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965밀리언 밖에 되지 않고 이게 18빌리언 갖고 있는 부채는 캐시는 2빌리언인데 부채가 18빌리언, 9배 정도를 더 많이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안 좋죠. 그 다음 여기는 일단 4.5빌리언이니까 그게 비슷하죠. 부채하고 가지고 있는 캐시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트 에트크티가 33, 485, 94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은 것이 아무래도 코올리브, 그 다음에 네비우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런 레이쇼로 보게 되면은 커런 에셋을 갖다가 커런 라이빌리티로 나눈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5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5배 정도가 제 부채에 비해서 그런 게 맞다. 유동자산에 비해서는 유동비율은 여기도 유동비율 한 6 정도 되고 있는데 유동비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빡빡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아이렌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모든 측면에서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2010년도까지는 적자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PS 레이쇼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PS 레이쇼로 구해보면은 2027년도가 이제 19.51빌리언입니다. 매출 자체가. 그래 했을 때 요거 일단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밸류에이션이니까 뭐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PS 레이쇼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7 정도 되고 있죠. 섹터 평균 자체가. 자, 그러니까 3.57에다가 아까 그걸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57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아까 보셨듯이 19.51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19.51이니까 19.51빌리언이니까 여기다가 공이 한 7개 정도 붙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3.57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라고 말씀드렸냐면 3.57이니까 3.57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3.57, 자, 곱하기 3.57 이렇게 해주면 요 가격이 나오죠. 예, 지금 요 정도 나오는데 여기다가 주식수를 나눠줘야 됩니다. 매출이니까 한 주당이 매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이니까 주식수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에서 보게 되면은 주식수는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2023년도 4, 4분기 때도 한 36만, 3억 6천, 3억 4,600만 주니까 거의 늘어난 건 별로 없죠. 그래서 3억 8,600만 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억 6,800만 주를 나눠주면 되겠죠. 3억 6,800만 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적정 주가는 180불, 189불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89불 정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요 모습에서 한 직전 고점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가장 많이 줬을 때 한 이 정도 가격이
온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요 가격대 100불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가격대에서는 아까 보실 때는 한 45배수 정도 P 레이쇼로 봤을 땐 45배수니까 자, 그렇게 일단 높다고 보기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낮다고 보기도 힘든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배수는 요런 데 아마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면 이 정도까지 직전 고점이었던 140불대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본다면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요까지 한 40% 정도의 상승. 자, 그다음 또 조금 더 본다면 시장이 뭐 따라준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따라주는 80%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시계를 갖다가 2027년도가 아니고 2028년도까지 놓고 본다 했을 땐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는 2017년도까지는 본다면 1.06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54배수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8년도를 본다면은 2.7인데 요거는 20배수 정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아무래도 1년 이상을 좀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2029년도부터는 좀 꺾이겠지만은 2028년도, 2017년도라든지 아니면 그때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6보다는 2.79로 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내는 게 좋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럼 2.79로 해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단 밸류에이션이 될지. 그래서 2.79에다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55배수니까 좀 많이 크니까 섹터 평균이 25배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25배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25배수는 근데 너무 적은 가운데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30배수까지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79에다가 한 30배수를 준다. 자, 그렇게 해서 한 83불까지는 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그래서 요 라인 때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직전 고점을 뚫고 간다든지 약간의 그래서 직전 고점이었던 75불 때까지는 한번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28년도 거를 땡겨온 이유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소형주니까 2027년도보다는 그 미래 거를 가지고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는 입장에서 땡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7년도 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이보다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추세가 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올라갈 때는 그때는 일부 익절하시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바라보면서 가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 지금 이제 플러스로 양전환되고 있죠. 그때 배수가 46배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리브도 46배수 정도 주고 있었죠.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어리브라든지 지금 이제 네비우스는 46배수. 자, 근데 아이렌 같은 경우는 56배수를 받았죠. 자, 아이렌이 56배수 한 10배수 더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보다는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데트 에쿼티 있죠. 이자도 지금 이제 적게 내면서 부채도 적죠.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도 좋죠. 자, 거기다가 다른 것보다 성장도 좋죠.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더 많은 배수를 받으면서 더 많이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 기업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더 빨리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식이 올라갈 때는 그만큼의 이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니까 우리가 2027년도에 매출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7.78빌리언입니다. 자, 그때 거기다가 우리가 한번 곱해줘야 되는데 7.78빌리언에다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PS 레이쇼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7이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지 7.78빌리언 요거 되고 있죠. 그러니까 7.78 여기다가 우리가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3.57배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3.57을 곱해주게 되면 요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주식수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수를 한번 보게 되면 2억 1,800만 주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원래는 2023년도 2분기 때 보니까 3억 2천만 주에서 2억 1,000만 주로서 1억 주가 줄어들었죠. 우리가 EPS 공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 EPS는 어닝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수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1억 주나 3분의 1인만큼 줄어들었다. 그럼 당연히 EPS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네비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비우스가 상당히 좋은 이유가 자기들의 이익이 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단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어닝이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적자 기업이니까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EPS는 성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보셨듯이 2억 1,800만 주를 그렇다면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2억 1,800만 주를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2억 1,800만 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가격이 나오냐 했을 때는 127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한 108불 정도 됐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었던 130불 대 127불 대 여기까지는 한번 봐야 될 수 있죠.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모든 주식들이 지금 네오클라우드 주식들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 있죠. 하락 추세를 다 끝냈고 이런 추세는 다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낸 가운데 있고 주가는 거기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런 하락 추세는 끝냈고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고 특별히 네비우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직전 저점했던 요 갭 라인대 이쪽을 지켜주면서 그나마 반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하락되는 추세가 아니고 상승 중에 있는 추세죠.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는 말 우리가 아직까지는 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눌리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이었던 그 라인 때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까지 갔을 때는 누차 말씀드린 여기도 마찬가지 쌍봉이 났을 때 우리 때 일부는 익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익절하고 물론 이거 다음 에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내려오면은 내려온 폭이 많습니다. 적자 기업들은 내려온 폭이면 43%까지 내려오니까 또 기다렸다가 이걸 또 기다리는 데 시간이 또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일부 익절은 15% 30% 어떤 분은 50%도 할 수 있겠고 그 일부 익절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전량 매도가 아니고 주식이 일단 살아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익과 매출이 살아있을 때는 전량 매도는 필요 없습니다. 로캡랩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왔을 때는 일부는 익절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자. 그래서 일부 익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다 털 때는 그 회사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터는 거지. 자,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주식을 다 털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물론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은 주가는 계속 상승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안무진 주식에 대해서는 일부 익절이지 전량 매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일부 익절이라면은 다 털고 나서 더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때까지 이 주식을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전량 매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주식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일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일부 익절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완전히 일단 주식을 무너진다 해서 전량 매도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매매하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그런 이익을 창출하지 않겠는가 해서 또 내려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